어떤 사람과는 별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편하고 다시 만나고 싶다. 반면 한참 웃고 떠들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달아있는 만남도 있다. 참 이상한 일이다. 다툰 것도 없고 불쾌한 말이 오간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차이가 남을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말 속의 습관이다. 오늘은 가까워질수록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쓰는 말버릇을 통해 곁에 둘 인연과 내려놓을 인연을 분명히 가려본다. 좋아요와 구독을 함께하면 인간관계가 한결 편해지고 정약용의 말로 오늘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원래 다 그래. 다들 그렇게 해. 이 두 마디가 반복되는 관계는 오래가면 갈수록 한쪽이 소모된다. 박 여사는 약속 시간에 늘 늦는다. 미리 연락도 없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라도 하면 웃으면서 넘긴다. 아이고, 원래 다 그래. 사회생활 해보면 알잖아. 동창 모임 자리에서 남의 말을 끊고 불쑥 끼어드는 일도 잦다. 분위기가 싸해지면 이렇게 마무리한다. 다들 그렇게 말해. 예민하게 굴지 마. 자기 말 한마디에 누군가 상처를 받아도 미안하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어 이 한마디로 책임은 늘 사라지고 불쾌함은 고스란히 주변 사람 몫이 된다. 처음에 주변 사람들은 그냥 넘긴다. 원래 저런 스타일이겠거니, 악의는 없겠거니 하고 이해하려 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긴다. 박 여사가 그 말을 할 때마다 자기 감정을 설명하려던 사람이 말을 삼키게 된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따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게 반복되면 그 자리에서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피곤해진다. 어차피 원래 다 그렇다는 말로 끝날 걸 알기 때문이다. 모임에서 먼저 연락이 끊기는 것도 박 여사 쪽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 쪽이다. 딱히 싸운 것도 없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진다. 이 말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하다. 자기 잘못을, 자기 무례함을, 자기가 준 피해를 전부 세상 탓으로 밀어버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원래 다 그래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사과는 불필요한 것이 되고 반성도 없고 고쳐질 가능성도 없다. 잘못을 상황으로 돌리는 사람은 다음번엔 반드시 당신을 상황으로 만든다. 원래 다 그래. 다들 그렇게 해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보통 갈등을 피하고 다수의 기준에 맞추려는 수능적인 성향이 강하다. 정약용은 사람을 볼 때 말의 방향을 먼저 봤다. 이 사람이 책임을 안으로 당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밖으로 미는 사람인가. 구조를 탓하는 사람은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 한두 번 나오는 건 사람이다. 매번 그 말이 나오고, 매번 같은 행동이 반복되고, 매번 사과가 없다면 그것은 본성인 것이다. 반대로 관계 중심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행동한다. 상대가 내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다고 한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사과를 한다. 좋은 뜻이었다는 설명이나 변명은 오히려 상처를 더 키운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이유보다 마음을 먼저 다룬다. 이들은 정답보다 각자의 감정과 상황을 먼저 이해하려 하고 다수보다 자기 판단과 공감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노후의 인간관계 지침은 간단하다. 이런 사람을 고치려 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설명해봐야 소용없고 기대해봐야 실망만 쌓인다.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나를 지키는 방법인 것이다.
두 번째는 너니까 말해주는 거야 라는 걱정과 위로 뒤에 숨어 있는 속뜻이 따로 있다. 조언과 지배는 겉모습이 비슷하다. 둘 다 상대를 위한 말처럼 들리고 둘 다 걱정하는 표정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확연히 다르게 느껴진다. 조언을 들으면 생각할 여지가 생긴다. 지배를 당하면 할 말이 사라진다. 너니까 말해주는 거야. 이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그 대화는 조언이 아닌 것이다. 솔직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 머리 스타일은 좀 안 어울려. 그 나이에 그런 옷은 좀 그렇지 않아? 말을 꺼낼 때마다 꼭 붙인다. 너니까 하는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는 못해. 이 말이 나오는 구조는 단순하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상대의 마음이나 상처는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쏟아내고 싶어 하는 심리다. 너니까 말해준다는 표현은 배려처럼 들리지만 속에는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고 책임없이 직설적으로 말하려는 욕구가 숨어 있다. 상대 표정이 굳어지면 바로 이 말이 따라붙는다. 너니까 말해주는 거야. 오해하지 마. 그 순간 상대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상처받은 감정을 표현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고 그냥 받아들이면 다음번에 같은 말이 또 나온다. 말은 겉으론 배려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선을 넘는 표현이다. 이 말에는 상대가 불편해해도 감당하라는 책임 전가가 숨어 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선 조언을 거절할 선택권이 사라지고 상처받아도 예민한 사람이 된다. 결국 이 말은 솔직함이 아니라 무례를 합리화하는 방패다. 진심으로 상대를 위하는 말은 허락, 선택, 책임의 구조를 가진다. 먼저 한마디 해도 될까처럼 말할 권리를 상대에게 돌려준다. 그 다음 지금은 아니어도 괜찮다라며 거절의 출구를 남긴다. 마지막으로 결과가 불편해도 말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 정약용은 말을 던지는 태도가 그 사람의 품격이라고 보았다. 배려는 솔직함보다 앞서야 한다. 그리고 이 유형과 함께 자주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매사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지만 문제는 방향이다. 어떤 이야기를 꺼내도 잘 안 될 거라는 쪽으로만 결론을 낸다. 친구의 자녀가 새 직장을 잡았다고 말하면 요즘 그런 회사 많이 망한다고 한다. 집을 새로 샀다는 말에 그 동네 집값 별로라던데 하고 받는다. 기쁜 소식을 꺼냈는데 돌아오는 말이 항상 부정적이면 다음부터는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사람한테 말하고 싶지 않아진다. 이 유형이 무서운 이유는 눈에 잘 안 띈다는 것이다. 그냥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게 된다. 그런데 그 사람과 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진다. 기분 좋게 시작한 하루가 어느새 무거워져 있다. 자주 듣는 말이 자주 드는 생각이 되고 자주 드는 생각이 자주 느끼는 감정이 된다. 조용하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주변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는 것이다. 노후의 인간관계 지침은 이것이다. 상대방의 말에 불편함이 먼저 든다면 그것은 조언이 아닌 것이다. 함께 있고 난 뒤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진다면 그 관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이런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먼저 꺼내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인 것이다. 마지막은 네가 예민한 거야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말하는 것 또한 용기가 필요하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그렇다. 그런데 그 말에 돌아오는 대답이 네가 예민한 거야라면 그 순간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 상처는 그대로 남고
그 상처를 표현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것이 가스라이팅의 시작 문장이다.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듣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내가 정말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크게 받아들인 건가?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다음번엔 상처를 받아도 말을 꺼내지 않는다. 표현을 참고 스스로 감정을 검열하기 시작한다.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점점 작아진다. 요양보호사 오 여사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이다. 밥상에 앉자마자 얼굴이 왜 그래? 살쪘네? 그 옷은 왜 입었어? 누군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바로 말한다. 내가 뭘 잘못했어? 그냥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말을 잃는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엔 그냥 참는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떤 말이 나올지 미리 긴장하고 상처받아도 표현하지 못하고 집에 와서 혼자 사귄다. 그게 반복되면 만남 자체가 피곤해진다. 이 말이 반복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말과 행동을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과 대신 평가가 먼저 나오고 상대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상황을 마무리한다. 그러니 사과가 나올 리 없고 반성도 없고 고쳐질 가능성도 없다. 반대로 건강한 사람은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말한다. 감정을 판단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먼저 이해하려 한다. 상처를 표현한 용기를 존중하며 옳고 그름보다 마음을 다루려 한다. 이런 사람 곁에서는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편하게 말할 수 있다. 정약용은 사람을 살필 때 그 사람이 상대의 말을 어떻게 받아내는가를 보았다. 상대의 감정을 듣고 나서 자기 행동을 돌아보는 사람과 상대의 감정 자체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보았다. 내 감정을 설명해야 하는 관계는 이미 안전하지 않다. 가까워질수록 나를 소모시키는 구조인 것이다. 내 감정을 표현했을 때 예민하다는 말이 돌아온다면 그 관계 안에서 감정을 꺼내는 일을 줄여야 한다. 고치려 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내 에너지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이다. 지금까지 내려놓을 인간관계의 유형을 3가지 살펴봤다. 원래 다 그래는 책임을 밖으로 미는 말이고, 너니까 말해주는 거야는 관계를 상하로 만드는 말이고, 네가 예민한 거야는 내 감정을 틀린 것으로 만드는 말이다. 지금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3가지만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첫 번째, 상처받았다고 말했을 때 사과 대신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왜 그렇게 받아들여가 먼저 나오는 사람이다. 책임 회피형 언어가 반복되는 사람은 고쳐질 가능성이 낮다. 두 번째, 좋은 소식을 꺼냈을 때 기쁨보다 부정적인 말이 먼저 돌아오는 경우다. 그 사람 앞에서는 좋은 일이 생겨도 말하고 싶지 않아진다. 세 번째, 함께 있고 나서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진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집에 오면 피곤하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하나 해당되면 경계하는 것이 맞다. 2 이상이면 거리를 조절해야 한다. 고치려 들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조용히 정리하는 것이 맞다. 노후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소모되는 관계에 쓸 여유가 없는 것이다. 본성이 못된 사람은 행동보다 말에서 먼저 드러난다. 고치려 들지 말고 설명하지 마라. 나이 들수록 에너지는 귀하다. 소모되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본인에게 맞는 부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늘 평안하고 지혜롭기를 항상 응원합니다.